중국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가 5개월째 50 미만으로 유지되며 경기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제조업 PMI는 49.7로 전달보다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기 확장을 나타내는 50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8번지월 비제조업 PMI는 51로 확장세를 유지하지만 전월 대비 하락하여 작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저소득층에서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연체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라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이 가계 자금을 다 사용하며 발생한 문제로 신용카드 계좌가 늘어나고 신용카드 부채가 1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또한 생필품 구매를 위한 결제 서비스 이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매업체들도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부채 비용이 증가하며 상황이 악화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고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대출 상황이 예상됩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올해 상반기에 기록적인 489억 위안의 순손실을 발표하며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회사는 경기 침체와 유동성 압박 등으로 위기를 겪었으며 채무불이행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며 비구이 위안의 프로젝트 수는 헝다보다 더 많아 디폴트 위기의 심각성이 큽니다. 회사는 부채 만기 연장을 위해 채권자 및 은행과 협상 중이지만 법적 조치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일즈포스가 CRM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2분기 실적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86억 달러의 매출과 2.12 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여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1% 증가하고 순이익은 180% 증가했다. 이는 비용 절감과 제품군의 AI 기술 적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일즈포스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AI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3분기와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회하는 예상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가는 6% 상승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 회사의 자원을 사용한 의혹에 대해 미국 연방검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역시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며 이에 따라 테슬라는 거래 공시 의무를 어기지 않았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이 사안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위법 행위 여부는 불분명하며 테슬라의 이사회도 관련된 자원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중인 주택은 특이한 유리 구조물을 갖추고 있으며 머스크 CEO의 개인 주택 건설과 관련한 사안으로 현재 미지의 상황입니다. 구글은 10월 4일 뉴욕에서 열릴 가을 이벤트를 개최하여 픽셀 8 시리즈 스마트폰과 픽셀 워치 2 등 최신 하드웨어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출시한 픽셀 워치에 이어 새로운 픽셀 워치 2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하드웨어 제품은 매출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 몇 년간 픽셀폰, 워치, 홈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여 하드웨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픽셀폰도 북미 시장에서는 아직 시장 점유율이 낮은 편이다. 미국 교통당국인 NHTS가 테슬라의 주행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의 결함 여부를 조사 중인데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장시간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NHTS는 오토파일럿 기능만으로 장시간 주행하는 설정을 도입한 것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의 부주의를 늘릴 우려를 표명하며 테슬라의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미디어는 이로 인해 테슬라가 운전자의 부주의를 조장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NHTS는 이 조사를 통해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기능과 운전자 경고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최고 경영자인 앤디 제시의 발언을 통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강요하고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제시 CEO는 무기한 원격 근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며 사무실 출근을 강조했고 정책 무시 시
회사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 3일 출근 정책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직원들 중 일부는 반발하며 파업도 벌였습니다. 아마존은 샌프란시스코, 뉴욕, 텍사스 등 대도시로의 사무실 이전을 통보했는데 이에 거주지까지 이전해야 하는 직원들이 사직을 고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